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제 수급의 양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특이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후장에 들어서 막판에 매수했다가 장 마감 직전에 매도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일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와 한솔케미칼, 그리고 LX세미콘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이 5가지 종목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담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으로 LX세미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주가 자체는 0.14% 하락하면서 74,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종목을 향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230억 원어치 매수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LX세미콘도 반도체 내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이 이제 바닥을 통과했고 앞으로 기대해볼 포인트는 OLED, 아이패드라는 증권업계의 평가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이번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4분기부터는 조금씩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실적은 여전히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락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2024년은 OLED 아이패드 출시의 수혜 및 고객사 다변화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이 재개가 될 것이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적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호전망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LX세미콘을 매수하면서 주가도 5.5% 오른 92,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한국전력, 현대차,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전력을 특징 종목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어제 5%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5.43% 오른 17,87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가 이어진 건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1조 9,966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의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1조 7,474억 원을 약 14.3%가량 상회한 수준인데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한 24조 4,700억 원을 거뒀고요. 순이익도 8,3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534억 원 줄어들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구입 전력비도 1조 8,244억 원 낮아진 영향이 이렇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을 한 건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에 주가가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도 매수했고요. 주가도 5%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한솔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4% 넘게 올랐고요. 4.68% 오른 17만 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분석에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고객사의 기록적인 가동률 축소와 전방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분석한 건데요. 특히나 이익 기대감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향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추정치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과산화수소와 배터리 바인더의 매출 비중 확대로 이익 믹스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솔케미칼 쪽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17만 6,7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수급 양상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계됐는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샀는지, 저가 매수에 나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에코프로 BM,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만 확인해 보시면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1.83% 오른 33,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거는 여담이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1거래일 연속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도 3.4% 올랐는데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어제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오고 있는데 함께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약세장인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도 매수에 나선, 이 저가 매수에 나선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어제 한미 반도체 실적 쇼크로 인해서 HBM 관련 종목이라든지 AI 반도체 종목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를 제외하고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는 지난달 디램 고정 가격이 1.5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전월 대비 15.4%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디램 가격의 오름세가 거의 2년 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업황에 대한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신규 칩을 만들어서 이르면 오는 16일에 발표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 마당에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소부장주들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개별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이 언급되어 왔었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BNK 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가량 높여 잡으면서 38,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4분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사실 3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줄어드는 수준이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 앞으로 4분기부터도 실적이 좋게 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DNF를 인수하면서 사업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이호석 PB 연결하는 동안에 어제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시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자체도 동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뭐 산업 내, 업종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문제도 있었었고요. 또 경영진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었고요. 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다라고 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결국 지금 현재 주가라는 것은요, 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JYP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1,396억 해서 전년 대비 한 47% 늘어난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 438억이 나왔는데요. 그 전년 대비 59%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었고요. 3분기에 스트레이키즈나 리즈, 그리고 2분기부터 이어진 트와이스의 일본 투어도 4분기로 좀 이어 반영이 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도 4분기가 실적이 더 괜찮을 여지가 많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엔터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소속 가수, 소속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3개국에서 현재 신인 데뷔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IP 소속 가수들의 국내 앨범도 약 20개 정도 발매가 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앨범이 20개 정도 발매가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많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엔터주들이 그중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는 눈높이를 내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제 본장에서는 다수의 엔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SY스틸텍, KIB 플러그 에너지, 큐로셀과 대성에너지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공항 관련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공항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죠. SY스틸텍도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KIB 플러그 에너지 8.03% 강세를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88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KIB 플러그 에너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누적 실적 강세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8%대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3분기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본다면 조금은 급감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81% 급감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넘어가서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만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어제 본장에서 16% 급감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며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25,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공항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시죠. 네, 한국공항은 본장에서 1.36% 강세를 보여주면서 41,0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슈를 들고 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45,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언급을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수도공항 재건 소식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실적 공시부터 전해드리자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다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항 재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이번 재건 사업은 현대건설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의 수도공항의 인프라 확장 사업이고요. 여기에 투자 금액이 1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시죠. SY스틸텍입니다.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잘 올랐다,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약세와 함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성공 불패 신화를 이어간다는 것도 사실 이러한 신화도 깨진 상황 속에서 125%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4,065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사실 본장에서 200%까지 증가한 점을 비롯해 본다면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9.96% 상승하면서 4,470원의 종가를 형성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파두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루닛, 신성 델타테크, 서남과 파워로직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과 다르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한 가지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 파워로직스와 같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어제 본장에서 한 2시 30분 구간부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파도 역시나 하한가로 직행한 만큼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루닛부터 살펴보시죠. 루닛은 시간의 거래에서 6.67% 약세 마감을 하면서 85,3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공시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공시가 있었는데요. 본장에서도 5%대 약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3분기 어닝쇼크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 전환되었다라는 공시와 함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6%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는 파도부터 짚어보시죠. 네, 역대급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기성 IPO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난주 9일과 10일 연속해서 20% 이상 급락세를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가 4분기 발주 재개와 신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해명 공시를 내놓으면서 어제 본장에서는 소폭 강세를 보여주며 19,04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파도에 대한 논란이 담긴 기사들이 보도된과 동시에 파도에 대한 상장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거래소와 주관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파도의 실적 부풀리기 여부를 재점검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실제로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거나 아니면 속인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더 나아가서 상장 폐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결국에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며 17,140원의 종가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는 초전도체 테마 관련 종목들 흐름을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까지 일제히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제 본장에서 LK99의 초전도체성을 지지하는 동료 평가 논문이 미국 물리학을 대표하는 두 학회의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마감 직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초전도체의 대장격인 서남이 실적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5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가 지속되었다는 공시를 전했고요.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약세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다수의 초전도체 테마로 묶인 종목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한국공항입니다. 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 어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제 같은 영업이익이 한 207억 정도 나왔고요.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한진그룹 계열회사고요. 항공기 운수 보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어느 계열회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사의 운항 실적 그리고 조업량에 따라서 이제 운항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업량 자체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항공에 대한 항공 운항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은 실적이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겨울 시즌이 오면서 여행에 대한 그리고 항공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실제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최근같이 수급의 방향성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실적 시즌에는 호실적이 나온 종목 그리고 앞으로 호실적이 이어질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국공항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한국공항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공항 사업에 대한 이슈와 함께 실적 공시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위도 파란불도 조심하세요.